제가 사실은 준비할 때 우리 웹툰 작가시니까 강풀님 보고 뭐 시각적인 거 이런 거 좀 부탁을 했더니 엉뚱하게 텍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마이크 넘길게요. 한번 해보세요. 왜 가져왔는지. 이 자리 목만 아프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까요? 교회당처럼. 그냥 읽을게요. 같이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절벽에 쓴 글씨체는 분명히 소용료가 생긴 것으로 조금도 거짓이 아니어서 오직 그녀가 한 번 한 약속을 지켜 끝내는 다시 만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태양이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양과의 마음도 태양과 함께 가라앉았다. 태양의 반쪽이 산 끝에 걸리자 그는 미친 듯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급히 산봉우리로 뛰어 올라갔다. 몸이 높은 곳에 이르자 태양의 둥근 모습이 다시 제대로 드러나 다소 마음이 놓였다. 제발 태양이 산 저편으로 사라지지 말고 3월 7일이 다 지나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갔지만 태양은 마침내 저 멀리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1시간 이상이나 산 꼭대기에 우뚝 서서 아득하고 끝없는 사방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몰려오면서 한계를 느꼈다. 다시 한참이 지나자 밝은 반달이 천천히 중천에 떠오르더니 이 하루가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한밤마저도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소용료는 끝내 오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김용 작가님 아세요? 제 나이 또래나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고령이 연세가 어찌 되시는지? 43입니다. 아, 예. 40대들은 알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 작가님은 중국의 소설가고요. 신필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웅문이라는, 제 때는 영웅문이라는 소설로 나왔던 건데,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은 여기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표현의 기술에 대해서 혹은 저한테 어떤 영향을 받은 어떤 뭐 매체나 무슨 이미지나 다 얘기했는데 저는 단연코 이거였거든요. 이게 마이크 좀. 네, 단연코 이거였거든요. 제가 오늘 저는 사실 만화를 그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림을 그닥 잘 그리지 못해요. 다 인정해요. 제 만화 주인공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사실. 갈아입혀 놓으면 누가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도 계속 만화는 그리고 싶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만화가가 되고 싶었나 생각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장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냥 평범하죠, 사실. 아까 그 한강 작가님의 글처럼 어떤 묘사력이 뛰어나거나, 은유를 하거나, 비유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을 맛을 알려면 앞부분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웅문이라는 소설에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양과랑 소용녀라는 그 사부 관계에 있어요. 소용녀가 여자인데 사부고 양과가 제자였어요. 근데 소용녀가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게 되자 소용녀는 자기가 이제 얼마 후에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죽으면은 내 사랑하는 양과가 나를 따라 죽겠지 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16년 후에 다시 만나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16년 동안은 나를 잊겠지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양과는 정말 16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드디어 그날이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 막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면서 막 혼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는데 너무 복받쳤거든요. 사실 별다른 문장도 아니고 뛰어난 모사력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 양과가 그날이 다 지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 위로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 정말 경천동절 무공 천하 최고수의 고수가 그게 해가 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막 산 위로 뛰어 올라가고 결국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소용녀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 할 때 너무 마음이 좀 짜르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만화를 그리면서 묘사나 좋은 그림을 그리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대생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그럴 때마다 내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 부분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서사라는 것은요, 묘사를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아주 유려한 문장이나 이런 것은 쓰지 못하고 내가 아주 뛰어난 그림은 못 그리더라도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쭉 쌓아왔을 때 그것을 따라온 독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폭발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의 기술, 내가 과연 표현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지금 제가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인 바로 이 신조협력, 영웅문 2부의 신조협력의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요약을 잘하는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인기 웹툰 작가 강풀의 웹툰이 가지고 있는 힘은 잘 그린 어떤 그림이나 어떤 뛰어난 묘사에 있다기보다는 서사의 힘이다. 서사라는 건 이야기 구조, 스토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힘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웹툰 강풀 웹툰의 핵심적인 어떤 동력 이런 게 서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네, 저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만화를 시작한 게 이제 대학 시절에 데모지라다가 시작했거든요. 총학생에서 학부사에서 그림 그리다가.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만화판, 이 프로들이 판치는 만화판에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보잘 것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도 나는 만화를 계속 그리고 살 건데 하다가 뭐 당연한 얘기가 그때 떠오른 거죠. 만화는 그림과 글로 이루어져 있다. 참 내가 그림이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야기만은 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모든 만화 연재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까지 대사부터 지문까지 완벽하게 다 써놓고 들어가요. 난 이것까지 지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에서는 부족한 게 있지만 서사, 이야기만은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뭐 부연 설명 같은 건데, 제가 만화 배울 때 그림 못 그리면은 퇴출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스토리 뛰어나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그리고 스토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그 사람을 묘사하고 사람의 이야기 항상 선하잖아요. 거기 출연 그 나오는 그 조연들하고. 많이들 만화를 그릴 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참 이게 냉정한 얘기지만요. 세상엔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좀 그림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가 게을러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남들 이상의 노력을 솔직히 했거든요. 그냥 산술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하는 사람들을 폄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농구 선수가 키를 타고나듯이 가수가 뭐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듯이 그림 실력도 분명히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남들한테 지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바로 서사고 지금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이 가지고 있는 게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부분적으로 있고요. 지문 같은 거, 대사 이런 것들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안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고 거기 묘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이런 건데 그림이 딸리면 다른 걸로 극복하면 된다 그런 얘기잖아. 딸리는 것까지 단어 선택을 좀 예쁘게 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하는 얘기는 아니 뭐 글이 되었든 만화가 되었든 그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한 가지 요소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뭘 표현하려고 할 때 거기 여러 요소가 있는데 모든 요소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강점이 있는 요소를 살려서 표현해라. 그렇게 일반화된 결론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훈이가 독자 질문 중에 하나 소화해줘요. 예. 저기 뭐 방금 전에 그 저 소영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영문 이야기 하셨는데 상당히 되게 낭만주의자신데 그러니까 괴기스러운 만화도 많이 그리시고 잔인한 웹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잔인한 웹툰, 서정적인 웹툰 모두 다 잘 그리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또 장르가 늘 새로운데 그러니까 영화 그 강풀쌤 만화는 나오기 전에 영화 판권 거의 계약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르도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유지민 선생님도 나도 그 저기 영화화 될 수 있는 그 뭐 시나리오 하나 써볼까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장르가 늘 새로운데 장르 선택할 때 어떤 고민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순정 만화와 호러 만화를 번갈아 가서 했어요. 그래갖고 뭐 순정 만화 시즌 5까지 하고 미스터리 만화 시즌 5까지 했는데, 사실 순정 만화를 계속 그리다 보면요, 연재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착한 척하는 것도 좀 재수 없어요. 그럴 때는 호러 만화를 그려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다음에 아 이제 좀 착한 만화 그려야지 하면 순정 만화 그리면 되고, 그렇게 약간 좀 번갈아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귀신 얘기를 워낙 좋아해요. 이제 미스터리 얘기가 대부분 귀신 나오는 거고 사람 죽는 얘기여가지고 그런 거에서 날 좀 더럽힌 다음에 다시 정화를 지키고 더럽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들이 연결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부러워요. 저는 뭐 죽으나 사나 그 사람 웃겨야 되는 만화만 그리다 보니까 뭐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거 있었고, 나라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나는 막 왠지 막 웃겨야 되는 그런 강박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극화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웃겨야 산다. 그 예능 PD들이 보통 하는 고민이에요. 지금 강풀님이 하는 거는 사람들을 웃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개콘, 여기는 그것이 알고 싶다. 서사의 힘으로.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서사입니까? 아닌가? 그럼 이제 빨리 딴 질문으로 넘어가. 이것도 제 질문은 아니야. 이거 내가 50대 후반의 남자니까 이런 질문 할 리가 없죠. 그 독자 질문인데요. 27살 먹은 여자분이래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시작하면 표현이 서툴러서 석 달을 못 넘긴대요. 어떡하나?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풀님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사랑의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은지, 남자가 결혼도 하셨고 그러니까 연애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 본인은 어떤 표현을 받았고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팁 줄 게 있으면 연애 성공자로서 한 말씀 해달라는데. 오늘 표현의 기술 북콘서트 맞죠? 네. 여기 보니까 뭐 결혼이 연애의 성공이라는데, 그 연애의 성공이 꼭 결혼은 아니고요. 결혼은 연애의 종말이에요.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대답해야 되는데요. 27살 여자분이면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저도 많은 뭐 연애도 해보고 뭐 차 얘기도 해보고 해봤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되게 너무 평범한 대답이긴 한데 그냥 진실하게 자주 말하면 돼요. 저는 아내한테 아침에 저녁에 꼭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 정말? 정말 왜?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증인도 있네. 왜 맞아요. 요즘 이렇게 뭐 츤데레 캐릭터 많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 안 하는 척하고 막. 난 걔네들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얘기가 마음속에 있으면 바로바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얘기하세요. 사랑한다고. 대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대답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난데없이 불려나와서 지금 토크쇼를 하고 있는 강풀님의 처지를 생각해서 이 정도로 이 서사의 힘 마무리하고요. 저는 근데 우리 강풀 씨가 보내준 저 영웅문의 저 마지막 부분, 저걸 보면서 딴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광장. 예, 최인훈 선생의 광장 보면 거기 주인공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가진 그 사랑하는 여인이 하여튼 전선으로 징발이 되어서 포탄 소리가 나는 그 전장에서 뒤산 동굴에서 매일 만나잖아요. 그래서 총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죽기 전에 부지런히 만나요, 네? 이렇게 여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전쟁포로가 되어서 제3국을 선택해서 가다가 바다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딱 광장의 그 서사, 저가 사실은 이 나이에 그거 다시 읽으면서 그냥 콧등이 시큰하거든요. 지금도 읽으면.
강풀님의 웹툰은 확실히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쟤네 둘 아까 걔네들이 있잖아요. 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거의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렇구나. 우리 아주 되게 오랫동안 그 27살 여자분 용기를 가지세요. 얘네들도 잘 살아가지고. 네. 저는 사실은 무협지를 안 읽어가지고 어렸을 때 늙었어도 안 읽고. 근데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금 만화 그리는 두 분하고 글 쓰는 저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문예반이었던 적이 없고요. 저는 미술반이었어요, 늘. 두 분은 미술반이었던 적이 없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미술반이었거든요. 그래, 아프리카 그리고 막 그려졌다는데 우리 두 사람은 그걸 그려본 적이 없어요. 저희보다 만화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둘 다 만화 별로 안 본 것 같고.